오늘은 안고 없는 찐빵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심의 대상으로 올라갔습니다. 근데 최근에 국회 측, 그러니까 민주당이죠. 탄핵소추 사유 중에 형법상 내란죄 부분을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어이가 없는데 일단 이것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제안을 하고 국회가 수용했다라는 설이 나오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현재 윤석열 대통령 측, 그러니까 피청구인 측이죠. 그리고 국회 측 서로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뭐 민주당 쪽에서는 사실상 동일한 사실관계이기 때문에 문제 없다. 그리고 뭐 내란죄는 헌재에서 판단할 게 아니고 수사기관에서 형법상 형사소송으로 판단하겠다라는 주장인데, 반면에 이제 윤 대통령 측은 뭐 내란죄가 굉장히 핵심적이었고 민주당 쪽에서 내란죄라는 명목으로 여론몰이를 많이 해왔고, 그리고 그 탄핵소추안에 넣었기 때문에 그 내란죄 목록을 뺀다는 것은 탄핵소추안이 의미가 없고 뭐 재의결도 필요하다라는, 그리고 뭐 기존에 있는 탄핵소추안은 각하되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뭐 여러 가지 뭐 대립이 있을 수 있는데, 좀 의아한 건 그거예요. 그렇게 민주당 쪽에서는 애초에 비상기업 났을 때부터, 비상기업 선포한 이후부터 그렇게 내란이란 단어를 썼거든요. 내란. 일단 계엄이란 두 글자에 발작 버튼 눌린 국민들도 문제지만, 이 민주당이 내란이란 단어를 쓸 때 거기에 동조해서 그렇지, 내란이 맞지,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인 국민들이 참 문제예요. 거기다 선동되고, 그래서 내란 수괴라느니 내란이라느니, 아니, 법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나 법을 몰라도 네이버에서 내란 죄를 검색을 하면 형법상 내란죄 구성 요건이 나와요. 내란죄가 절대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거에 선동되는 국민들, 참 우매한 국민들이 많습니다. 어쨌든 민주당은 이렇게 내란 수괴라고 그렇게 명명하면서 뭐 윤석열 피의자, 아예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부르지도 않았죠. 그냥 윤석열, 내란 수괴 윤석열 이렇게 부르면서 그렇게 탄핵소추안을 올리고 헌재까지 올려놓고 지금 와서 내란죄를 뺀다? 뭐 법이 자기들 장난감인가요? 그리고 헌재도 마찬가지예요. 헌재도 그걸 빼주는 거에 대해서 바로 그냥 각하를 때려야 되는데, 뭐 시민을 하겠다느니 뭐, 뭐 답이 없습니다.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결국에는 헌재에서는 탄핵심판 변론기일까지도, 이제 변론 준비기일 끝났어요. 벌써 끝내고 뭐 사안이 위중하기 때문에 빨리 진행한다고는 하지만 변론기일을 2월 초까지 일괄 지정을 해버렸는데, 이것도 문제예요. 원래 탄핵심판이란 거는 형사소송과 유사한 거예요. 그래서 헌법재판소법에 보면 일반적으로는 민사소송을 준용하지만 탄핵심판의 경우에는 형사소송법령을 준용한다고 돼 있어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인데, 이거에 따라서 헌법재판소가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해야 되기 때문에 형사소송 규칙 제124조 2, 이 항목을 보면 공판기일을 일괄해서 지정할 경우에는 검사뿐만 아니라, 뭐 지금 여기서 검사는 국회 측, 그러니까 민주당 쪽이겠죠. 그리고 피고인 측, 변호인, 뭐 윤석열 대통령 측이겠죠. 모두 의견을 들어야 되는데 지금 일괄적으로 그렇게 지정을 해버렸어요. 이렇게.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들은 반발을 하고 있죠. 왜 우리 의견도 없이 그렇게 빨리 진행하려고 하고 그렇게 졸속으로 진행하려고 하냐. 이 탄핵 심판은 일반 법원 판사도 탄핵 심판할 때 오래 걸리는데 대통령 탄핵 심판을 왜 이렇게 빨리 진행하냐 반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쨌든 좀 문제가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도 제가 볼 때는 의심이 굉장히 많이 되고, 뭐 그것 때문에 지금 여야는 또 내란죄 철회한 것 때문에 다투고 있고, 음, 국민의힘 쪽에서는 사기 탄핵했다. 근데 또 민주당 쪽에서는 무식한 주장이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최근에 오늘이죠. 오늘 국민의힘 의원들이 헌법재판소도 찾아가서 이렇게 또 항의를 했다고 합니다. 윤석열 의원이 참 일관성 있어요. 처음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비상기한부부터 탄핵안이 소추될 때까지 일괄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는 의원입니다. 국민의힘 중에서 이런 의원들이 10명만 있어도 글쎄요,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 의원이 지금 이 의혹을 제기하는 게 헌법재판소와 민주당 쪽이
짬짬이 하고 있다. 너희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시키기 위해서 왜 이렇게 빨리 움직이냐.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공수처도 수사를 하고 있죠. 근데 그 수사기관의 어떤 범죄 수사 기록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법 제32조에서는 기록을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국회 측에서 주장하고 헌법재판소는 이걸 또 받아들였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명백히 위법입니다, 이거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는 받아들였어요. 물론 법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다 자기 피해갈 길을 만들어 놔요. 뭐 엄밀히 따지면 위법이다, 위법이 아니다라고 얘기 나올 수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볼 때 누가 봐도 이거는 대통령 측에 있는 방어권을 굉장히 축소시키는 헌법재판소의 태도라고 보입니다. 어쨌든 헌법재판소가 판결이 진행되고 탄핵 심판이 진행되고 지금 국회 쪽에서 내란죄 부분을 뺀다고 했다면 탄핵소추 사유의 내란죄 부분을 제외하면 남는 것은 비상계엄의 위헌성 여부입니다. 어떤 언론이나 어떤 이제 유튜버들이나 어떤 분들은 내란죄를 국회의원도 마찬가지고요. 일부 국회의원들도 내란죄가 빼면 탄핵소추 의미가 없다. 사기 탄핵이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헌법재판소는 분명히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어쨌든 심리를 진행을 할 것 같고 탄핵소추 사유에서 남은 것은 비상계엄을 했다는 그 위헌성 여부는 분명히 심리를 할 거라고 봅니다. 헌법재판소에서도 비상계엄에 대해서 실질적 내용의 적법성 당연히 검토를 하겠죠. 그런데 여러분도 많이 들으셨겠지만 이 비상계엄을 결국 위헌성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일단 실질적 위헌성을 검토를 한다고 했을 때 역대 판례를 종합하면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에서 부여한 대통령 고유 권한의 행사입니다. 특히 고도의 통치 행위로서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일관적으로 판례는 명시를 하고 있어요. 예전에 김대중 대통령 대북 송금도 고도의 통치 행위로서 사법심사를 하지 않았었죠. 그렇게 해서 처벌받지 않았어요. 김대중 대통령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 위헌성 검토뿐만 아니라 이제 절차적 위헌성 검토가 남죠. 그 민주당이나 탄핵 소추안에서 기재된 것들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때 일단 국무회의 심의를 거쳤느냐, 국무회의록을 작성했느냐, 그리고 국회에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 통고를 했느냐,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절차적 위헌성을 제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도 우리가 엄밀히 보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도 일단 국무회의 심의를 했느냐, 비상계엄할 때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계엄법이나 이런 부분이 나와 있어요. 근데 심의라고 되어 있지 의결이라고 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의결과 심의와 의결은 명백히 구분됩니다. 의결은 다수결 의결을 할 수도 있고요. 몇 명 이상의 정족수가 채워지고 몇 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런 의결을 말하는 것이고 심의는 그냥 토론하는 거예요. 토론. 그러니까 심의는 당연히 거쳤죠. 그때 관계부처 장관들 다 모이고 국무총리, 그다음 대통령 모여서 다 심의를 했기 때문에 이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국무회의록 작성을 했느냐, 여러분도 또 위헌성 여부를 따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일부 국무위원 증언에 따르면 서류에 뭔가 서명을 했다. 그리고 서명은 아니 하지 않았다. 서명을 했다. 서명하지 않았다. 이런 주장이 있는 거 보면 어쨌든 국무회의록 부분에 있어서도 관련 서류는 존재했다라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설령 이 부분이 작성이 없었다고 쳐요. 국무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라고 쳐도 이 대통령 파면이란 것은 굉장히 엄중하고 중요한 그런 탄핵 절차인데 이런 탄핵에 있어서 국무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 그건 중대한 위법이라고 보이진 않아요. 그냥 경미한 절차적 흠결에 불과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은 것이 국회의 통고 절차 여부죠. 이것도 국회, 그러니까 민주당 쪽에서 굉장히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통고에 대해서 또 구체적인 절차 규정이 없어요. 언제 해라, 어떤 방식으로 해라 규정이 없기 때문에 통고를 어떤 식으로 하든 큰 재량의 여지가 있다고 보입니다. 대통령이 그때 비상계엄 선포하고 우리 집안에서 전 방송사를 통해서 대국민 담화로 다 알았어요. 그럼 국회도 알았겠죠. 국회의원도 그거 듣고 국회로 뛰어갔지 않습니까? 통고라는 것은 다 있었다고 봅니다. 이 부분도 솔직히 통고가 없었다,
통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쳐도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대한 위반이 아니라 경미한 절차적 흠결에 불과할 거예요. 즉 탄핵, 대통령을 파면시키는 데까지 이르르는 그런 중대한 흠결이라고 보지는 않을 겁니다. 결론적으로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그 탄핵소추안을 심판 전에 청구 요건 흠결로서 각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설령 각하하지 않고 본안 심리로 넘어간다 하더라도 앞서 검토했듯이 비상계엄의 위헌성 부분, 뭐 아까 이제 국회 쪽에서 내란죄 부분은 이제 철회를 했기 때문에 비상계엄 위헌성 부분만 남죠. 비상계엄 위헌성 부분도 합헌으로 봐야 되고 또는 경미한 절차적 흠결이기 때문에 기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에 그때 탄핵이 인용이 되면서 파면이 됐죠. 그때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 그 판결문을 보면 구체적 법령을 적시하지 않았어요. 어떤 법령을 위반했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한다고 적지 않았고 단순히 두루뭉실하게 썼어요.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수행이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판단하고 그로 인해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것이 헌법 질서를 더 위협할 수 있다. 이거거든요. 그럼 곱씹어 보면 결국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라는 것이 성격이 어떤 엄밀하게 법적인 절차를 따지고 법리를 따지는 것보다 물론 그건 또 있겠지만 그것보다 정치적 그리고 여론적 재판의 성격이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거에 비추었을 때 우리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도 그렇게 정치적 여론적 재판의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겠죠. 탄핵 각하 기각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게 다 필요 없습니다. 우리 자유민주주의 보수파들의 그 여론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여론이 헌법재판소에 이르러야 됩니다. 우리 자유우파 국민들이 결집을 더욱 강하게 공고히 하고 또 그에 더불어서 중도층에 있는 국민들까지 이런 여론을 끌어와야 헌법재판소도 함부로 판단하지 못할 겁니다.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 때처럼 그렇게 두루뭉실하게 판단하지 않을 거고 또 여론이란 게 강하게 느껴질 것이기 때문에 헌법재판관 자리들도 쉽게 파면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길거리든 방송이든 어디든 여론으로서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뭐 밖에서 뭉쳐서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있습니다. 바로 부정선거 진상조사인데요. 이 부정선거를 믿지 않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냥 야 부정선거 뭐 구구 유튜브에서 나오는 거지. 야 부정선거가 어딨냐라고 하는데 미국에서도 부정선거 있어요. 미국에도 부정선거 있고 부정선거는 절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완전 무결한 부정선거를 하기 위해서는 대만의 선거제도를 도입해야 된다고 봐요. 저는 그 투표 장소에서 투표가 끝나는 즉시 그 자리에서 바로 개표를 합니다. 수기로요. 그리고 투표일도 바로 당일 선거를 해서 그날 다 개표를 하는 거죠. 그래도 무효표가 나오고 뭔가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 사전 투표 제도가 있는 이 나라 문제가 없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제가 다루겠지만 다른 거 다 처처하더라도 선거관리인 도장이 없는 7장의 투표지를 무효 심판, 투표 무효 재판에서도 그 대법관이 그것도 유효표로 인정을 해버렸어요. 그 한 표마저도 무효표, 문제가 있는 표가 있다면 그 선거제도의 완전 무결성이 흠결되기 때문에 재선거를 해야 된다고 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선거 지금 자료들 중에 아주 극히 일부 중에 하나인 7표의 선거관리인 도장이 없는 그 표를 유효표로 만든 그 선거 감독하는 그 대법관 문제가 있습니다. 부정선거 반드시 밝혀져야 되고요. 설령 부정선거 밝혀져서 윤석열 대통령이 표가 덜 받았기 때문에 무효가 된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다시 된다 하더라도 부정선거는 반드시 밝혀져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부정선거를 통해서 이 나라를 움직이는 중국 공산당이나 북한 공산당 이 외부 세력들이 개입이 반드시 없어질 수가 없고 놀이개로 전락할 겁니다. 우리나라는 중국의 지방정부 또는 자치정부로 전락할 거예요. 분명히 그럴 거라 봅니다. 저는 부정선거 반드시 밝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도 그 부분 꼭 기억을 하고 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